말 그대로 지금 반등하는 시장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러는데 일단은 반등은 와 있다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시장이 올라갈 때는요. 반등이 있고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반전은 다시 상승 트렌드의 모습을 주면서 올라가는 것을 반전이라고 하고 반등은 말 그대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을 반등이라고 하죠. 자, 잠시 제가 그래프를 봐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딱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반전인지 반등인지는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게끔 제가 원포인트로 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현재 상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이 왜 그럴까요? 라는 부분은 이미 가장 첫 번째 시작은 11월 6일 날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누차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내가 빼앗긴 일자리를 갖고 오겠다. 그동안에 미국이 빼앗긴 일자리를 대략 얼마 정도 추산하냐면 한 600만 개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거죠. 그 600만 개 일자리를 왜 빼앗겼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외국에서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불공정하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번에 미국이 먼저 중국의 철강 관세에 대해서 먼저 걸었는데 이게 왜 불공정하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에 미국에서 똑같은 어떤 철강 제품의 가격을 만약에 1,000달러에 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철강 제품이 만약에 한 500달러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 경쟁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경쟁이 안 되겠죠. 그로 인해서 당연히 미국의 철강 산업은 당연히 도태되고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중국의 제품들은 왜 500달러 다른 나라들은 이 1,000달러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가격이 매겨지는데 왜 그러면 중국 제품들은 이렇게 가격이 싸게 들어오느냐라는 그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첫 번째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요. 아무래도 뭔가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있겠죠. 근데 그 원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의 웬만한 기업체들은 전부 다 공기업이죠. 다시 말해서 나라 소유라는 얘기예요. 국영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마음먹고 그 원자재 가격을 다른 데보다 훨씬 싸게 그 철강 제품을 만드는 쪽에다가 공급을 한다면 워낙 싸게 원자재를 들어온 데다가 인건비도 싸니까 중국 제품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미국 제품이 1,000달러 할 때 여기는 500달러로 충분히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혜택을 받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익을 봤을까요? 그렇죠. 이 싼 철강 제품을 이용해서 완제품을 만들었던 데는 전부 다 혜택을 받은 업체였다는 거죠. 누가 혜택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자동차, 가전제품, 그다음에 요새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죠. 할리 데이비스 같은 이런 오토바이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전부 다 혜택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다가 관세를 매긴다는 개념을 우리가 그냥 관세 그러면 또 이게 울렁증이 있습니다. 관세는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미국의 제품이 1,000달러라고 한 예를 들기서 한 1,200달러 한번 해볼게요. 근데 중국 제품이 만약에 1,000달러가 들어와요. 근데 이 가격이 1,200달러고 여기가 1,000달러일 때 이 가격이 1,000달러가 아니라 1,200달러가 되면 미국 자국 내 산업은 보호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관세 20%를 딱 매겨버리면 1,000달러짜리가 1,200달러짜리가 되는 겁니다. 관세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건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의 소비자들은 저도 미국에 기르게 가지고 된 지 오래돼서 미국 가서 처음에 놀란 것은 뭐냐면요. 이 명품 옷들이 있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보스 같은 경우가 있고 여자 의류는 너무 많으니까요. 그럼 이제 명품 옷이라고 해서 가서 딱 보면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브랜드는 내가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인데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고 딱 여기 뒤에 카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까버리면 뭐라고 하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면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심지어는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상대적으로 뒤처진 나라들 이머징 마켓 후진국들이 거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부분들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현재 중국에서 들어온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기 때문에 누차 이렇게 말씀드렸죠. 중국 그동안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나라다라는 말씀까지 듣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데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사실 이번에 무역 전쟁을 그냥 단순하게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최근에 미국의 행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야 너희 내가 무역 보복 강세 매길게 그럴 때 중국이 조금 양보하는 입장을 원래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그러면 미국은 그래 내가 이겼지 그래 그럼 이 정도에서 무마하자 그랬는데 어떠세요? 요즘에 흘러가는 스토리를 보면 좀 예전과는 다르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이 잘 물러서지를 않죠. 여러분들 작년에 1년 동안에 미국이 소위 무역 적자가 대략 한 5,660억 달러가 무역 적자가 났습니다. 중국이 그동안에 작년에 벌어들인 미국서부터 벌어들인 금액은 무려 3,752억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그러면 거의 50% 이상이 누가 벌어간 돈이냐면 중국이 벌어간 돈이에요. 그럼 이번에 340억 보복관세? 이건 조적지열이죠. 왜냐하면 이익이 3천억 달러 이상 벌었다면 중국이 미국에다 수출한 것은 거의 한 5천억 달러 이상 수출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조적지열밖에 안 되죠. 근데 왜 중국이 발끈할까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미국은 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야 너희 돈 많이 벌어가니까 니들 돈 좀 벌어가는 건 조금 벌어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그 맥점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제가 우리가 주식을 잘하려면 경제를 알아야 되는데 경제는 경제 하나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경제에 정적인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어느 전쟁이든 간에 경제적인 이득 없이 전쟁이 일어난 경우는 전 세계사에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딱 하나만 제어놓고서요. 뭐냐? 민족 간의 이데올로기인 전쟁 외에는요. 다시 말해서 베트남 전쟁,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싸웠죠. 50년대부터 75년까지 베트남은 전쟁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베트남은 인구가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젊은 나라 그러는데 사실은 웃픈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월남전 사이에 많이 죽었습니다. 미국이 60년대 참전해서 73년도에 빠져나왔고요. 이년 후에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멸망시켰습니다. 이건 경제적인 이득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전쟁, 즉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 6.25 이게 무슨 경제적인 이득입니까? 아니죠. 이건 경제적인 이득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머지 전쟁들,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 전쟁이 걸프전이 벌어졌다든지 모든 전쟁들은 결국은 경제적인 이득에는 반드시 정치적인 문제가 껴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미국은 왜 예전보다 이렇게 세게 나가고 있는 걸까? 이걸 알아야지. 이걸 그냥 주시장의 입장에서 풀면요. 정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미국이 일찍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 아시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앞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도와서 밑에서 정말 무예도 뛰어나거나 아니면 지략도 뛰어난 사람이 도와서 왕을 만들었어요. 그 왕을 만든 다음에 그럼 이 사람들은 야 이제 내가 왕을 이 왕이 될 사람을 도와서 결국은 정권을 잡게 됐으니 이제 내가 편안하게 먹고 살까? 고사해 보면 그런 거 별로 안 나오죠. 춘추 전국 시대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꾸만 밑에서 새로운 간신들이 나타납니다. 왕이시여 지금 누가 지금 모반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그게 말도 안 되냐고 하지만 결국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자기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인자죠. 그렇죠? 이 이인자가 그런 마음이 없어도 옆에서 자꾸만 간신히 그러면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미 아는 똑똑한 사람들은 왕을 만든다면 스스로 떠나죠. 토사구팽 당하기 전에 미리 떠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면 그냥 이인자가 1등이 봤을 때 야 얘는 아무리 봐도 누가 뭐라고 해도 얘는 이인자에서 더 이상 올라설 수가 없어. 그럼 이건 놔두는 거죠. 그런데 야 이게 잘못하면 내 자리를 뺏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가만 놔둘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은 자기네가 때리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골라서 때린다. 맞잖아요. 미국은 초강대국이니까요. 일본은 자기가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못 때리죠. 그런 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기가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미국을 등에 업고 때린다. 이거 참 그렇답니다. 지금 세계 정치사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영국은 미국이 때린 사람을 또 때린다. 미국이 때리는 건 무조건 맞아. 이게 바로 영국의 입장이었고요. 근데 지금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우리가 보통 덩사오핑 시대에 보면 등소평 시대에 보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중국은 도광 양회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도광 양회, 도광, 빛을 피해서 양회, 기운을 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누군가가 중국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중국은 맞받아치는 나라가 아니에요. 도광양회, 여기를 이렇게 피해가는 겁니다. 혼자서 힘을 키우면서. 그런데 지금 중국은 도광양회 정신을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어떤 정신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아까 미국은 내가 때리고 싶은 사람은 때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뭐냐면 먼저 때리진 않아. 이번에도 그 얘기 나오죠. 먼저 때리진 않는데 누군가가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린다가 중국의 요새 나오는 국제 정치사에 나오는 정치가들이 국제 정치 분석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주변적인 스토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무역 전쟁을 그냥 단순하게 죽장에서 풀이하면요 정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흘러가는 스토리가 뭐가 되냐 거죠. 지금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시진핑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시진핑은요 도광양의 정신을 버린 사람입니다. 이미 예전에 프랑스에 가서 연설을 할 때 뭐랬냐면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잠자는 사자가 아니다. 그러고 완전히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이 관세를 딱 때린다 보니까 맞받아치는 게 뭡니까? 니들 때려? 그럼 우리도 맞받아칠래. 이건 중국의 원래 도광양의 정신이 아닌 거죠. 자, 한번 보실까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누군가가 1인자가 된 사람은 저 사람은 항상 2인자야.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 그럴 땐 가만 놔둡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1인자가 야, 저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칠 수가 있어 라고 하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바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국제 정치에서 차지하는 문제가 바로 그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중국이 커도 너무 컸다라는 것을 지금 미국은 갖고 있습니다. 뭐로? 바로 중국 제조 2025.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미국이 보복 관세를 추가 관세를 때린 것의 가장 중요한 품목들을 보면요. 다 어느 쪽이냐면요. 첨단 분야 쪽이에요. 앞으로 쭉 있으면 또 추가 관세 품목들 나오죠. 전부 다 뭐냐? 첨단 관련된 부분이에요. 즉 중국의 제조 2025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중국몽. 우리가 보통 뭐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 그러듯이 바로 이 차이나 드림. 여기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뭐냐면 2050년도에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미국을 제치고 1등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2050년도에 자기네가 1등이 되는 중국몽. 그 중국몽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다리가 뭐냐. 그게 바로 2025라고 하는 바로 중국의 제조업체들을 지금처럼 노동 집약적이거나 아니면 등급이 낮은 이런 쪽이 아니라 완전히 하이테크적인 거, 첨단 기술적인 거, 4차 산업 분야에 있는 거 이걸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바로 중국의 정신입니다. 최근에 일부 기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자, 최근에 기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중국 언론에 야, 너무 중국 제조 2026을 띄우지 마라. 왜요? 다른 나라들이 긴장하잖아요. 그걸 미국도 보고 있고 유럽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미국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 2인자가 언제든지 내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네. 트럼프의 처음에 그 시작은 바로 11월 6일 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겨야지. 그래야 내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지.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은 가만 놔두면 이건 내 자리를 위협할 수 있겠구나. 아까 제가 중국의 고사도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하지만 시진핑은 과거 등소평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중국은 어떤 정신이냐면 세계 무대에서 무조건 미국을 만나면 피해라. 이게 원래 기본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다가 작년에 물건 수출한 수량이 불과 1,400달러밖에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중국이 보복으로 만약에 맞대응을 한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얼마 한다고 그러니까 5천억 달러에다가 관세 매기겠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이미 들어오는 게 5천억 달러 이상이니까 그럼 무슨냐면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00%다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가능해요. 중국은 가능합니까? 다 때려봤자 1,400달러밖에 못 때립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주가를 많이 뺄까요?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앤드레스 러브라는 아마 음악 아시죠? 이건 정말 앤드레스 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요번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더라도 이것은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심한 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조심하면 조심하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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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그다가 결국 최근에 남북 경협주 어떻게 됐습니까? 깡통 나왔습니다. 이 장이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깡통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3월 달, 4월 달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워낙 많은 개인 투자가들 신용이 물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떴습니까? 깡통 나오고 움직였어요. 지금 남북 테마주들 위에서부터 40%, 50% 반토막 다 났습니다. 깡통 나왔습니다. 계속 위에서 고를 외치던 사람들은 지금도 고를 외칩니다. 왜? 여기서 고를 외쳤는데 깡통하는데 여기서 발을 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가 올라가면 역시 거봐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투자도 이미 깡통이 나온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한 고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어떤 거냐?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마침 강의를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어차피 주시장에서 무료 내용이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남북 테마주들도 일단 올라와야 됩니다. 왜? 깡통 나오면 뛰게끔 되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이 빠진 증시가 과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라는 겁니다.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얘는 단기 바닥점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일단 급한 물은 지금 이게 잘못되면 정말 완전 치킨 게임이 돼버리면 전부 다 자기 서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돌진하고 중국이 돌진하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딱 7월 6일 0시를 기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 다행히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반등을 보였고 오늘 미국 시장도 조금 반등을 줬다는 점에서는 이제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도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는 가능하다? 단기 바닥점은 결국 가능하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머릿속에 꼭 켜고 계실 거예요. 환율입니다. 지금 또 하나 이 장이 단기 바닥점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 환율이요. 1120원에서 한 번 음봉을 딱 때린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두 번째 음봉을 딱 때려줬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1120원대 위에서는 환율이 제동을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화 환율을 보셨을 때 우리나라 원화 환율을 그냥 혼자만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주가가 빠지고 이번에 무역전쟁이 가장 우리도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 중에 하나로 대두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많은 제품들이 중간재 성격을 갖고 중국에 수출하는데 중국이 수출길을 막혀버리면 우리도 그만큼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땐.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만큼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한사를 보였죠. 그러면 똑같이 한번 여러분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중국의 위안화 있죠. 중국의 위안화가 6.7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임점이 있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6.7 정도 올라간 다음에 얘가 지금 조정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이 어떻게 돼야 보다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냐는 것은요. 우리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1,100원을 깨고 내려가야 되고 중국의 위안화도 동시에 이렇게 내려와줘야 됩니다. 이게 위안화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내려오면서 위안화가 강산세를 보여주고 우리나라가 강산세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 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튕겨 올라갈 겁니다. 다만 현재 주가가 분명히 빼앗긴 들의 봄이 오듯이 지금 봄은 오고 있는데 꽃샘추는 없을까? 요건 차트에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자, 보시죠. 양쪽 차트입니다. 지금 한쪽에는 뭐를 그려놨냐면 코스피 시장의 일봉을 그려놨고요. 이쪽에는 월봉을 그려놨습니다. 이 장을 보면 이건 거의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면서 밑으로 내려온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과연. 자, 먼저 여러분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요. 이 장은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얘가 2272에 와 있는데 얘는 길게 보면 여기 2300선대 아래 라인. 이 2300선대 아래 라인은 소위 청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겠고 이미 고란 반등 사이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오후 1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건 잠깐 테크니컬적인 부분인데요. 30분봉의 5평유선이 저희가 수강생하고 같이 했거든요. 야,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앞에 핵단추가 놓여 있다. 난 더 큰 핵단추가 놓여 있다. 금세라도 막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러한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화해 무드로 확 바뀌었듯이 어떻게 보면
동투기전이 가장 밝다고 서로 미국과 중국이 아주 엄청나게 뭐라고 하지만 오히려 실제적으로 아까 집합 얘기했죠. 미리 떠온 거죠. 근데 사실 가서 한 대 터지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지 이건 지금 집합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은 충분히 반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될까요? 보시죠. 이쪽을 보시면요. 얘가 지금 월봉이거든요. 월봉을 줬을 때 얘가 지금 밑에 여기 24개월선이 여기 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기적인 반등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 상태에서 투매는 무조건 자제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미국 시장이 올라가 봤자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올라간 건 사실은 아닙니다. 왜? 이건 그냥 쉽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2인자가 1인자의 자리를 넘보는, 다시 말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다라는 차원에서 보셔야 되지 단순하게 이게 지금 장사 문제뿐으로 이걸 하셔는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현재 집중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부분은 바로 그러한 부분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게임이 될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는 떠야 될 위치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가는 상승할 때 롱, 숏, 롱, 숏, 롱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종을 두듯이 내려갈 때도 절대 그냥 쭉 빠지는 게 아니라 반동을 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더 있으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종목도 분석해야 되니까 나머지 제가 주시장이나 오늘 또 마침 코엑스에서 강의했으니까 오시면 되겠고요. 자, 얘가 다시 한번 뜬다고 한번 가져볼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양봉이 가장 간단한 가성비가 높은 기법은 뭐냐면 얘가 양봉을 줄 때 앞에랑 비교해 봅니다. 보세요. 비교 보면 앞에 양봉은 여기 있죠. 여기 양봉은 여기 있죠. 엉덩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밑으로 쳐져 있죠. 이거 뭡니까? 데드캣 바운스. 데드캣 바운스 뭐냐면 죽은 고양이를 옥상에서 떨어뜨려 버리면 고양이가 들썩거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들썩거려서 고양이가 살아있나? 아니죠.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죽은 고양이도 들썩거리는 소위 데드캣 바운스라는 겁니다. 결론, 이 장은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 반등을 줄 수 있는 타임에 와 있다. 왜? 너무 많이 빠졌다. 오케이. 반등 오케이. 그럼 이게 반전이냐?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다는 겁니다. 왜요? 이게 반등이 아닌 반전을 주려면 이게 낮아진 상태에서 양봉이 아니라 높아진 상태에서 양봉을 줘야 된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양스럽게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고 너무 많이 빠졌다는 점이 그래도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때 저는 여러분들이 노려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이 가장 노려야 될 종목이냐면 역시 4차 산업 섹터, 누차 중장기 종목이라고 했던 거. 가만 보니까 그게 6월 6일 날 특집 방송이었더라고요. 6월 6일 날도 이렇게 나와서 맨날 삼성전기, 삼성 SDI, 뭐 삼화전기, LNF 뭐 이런 종목을 얘기하듯이 역시 이러한 4차 산업 섹터 종목군들 또 기타 전기차 관련된 종목, 뭐 수소차 관련 종목 이 종목이 제일 관심주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